학관노 원장님 안녕하세요. 킹스 잉글리시 대표 조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킹스 잉글리시 컨텐츠를 사용해서 어떻게 신입생을 상담을 하고 등록률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상담 노하우는 개인적인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노하우이고 절대 노하우가 있거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강의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원장님들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면서 강의를 해야 전달이 잘 되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이 느낌을 전달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이 느낌을 전달해 보려고 할 테니까요. 원장님들도 끝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느낌을 받아가시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학원 운영을 한 10년 넘게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학원을 3개 정도 동시에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영어, 수학, 국사과를 동시에 가리키는 종합 보습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운영한 시점에서 스스로 영어 교육의 회의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한 3년 내지 5년 혹은 한 7년, 8년 정도 장기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왜 이 학생들이 한 7년, 8년 정도 장기 수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마스터할 수 없는지, 왜 매번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어렸을 때 배웠던 영어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대학교 이후에 다시 실용 영어로 했을 때 이 학생들은 과연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되묻고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계속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순간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국내 영어 컨텐츠 회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영어 교육학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한 2, 3년 정도 가졌습니다. 동시에 학관노를 통해서 원장님들께 제가 경험했던 저의 학원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고 느낀 시점에서 킹스 잉글리시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킹스 잉글리시 컨텐츠는 먼저 CEFR이라는 언어 능력 평가 기준점을 이해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 CEFR은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학관노에서 학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참여하신 원장님들의 약 20% 정도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20%의 원장님들 중에서 벌써 학부모님들께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CEFR을 소개하고 CEFR을 베이스로 한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큰 맹주 학원의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CEFR을 기반으로 학부모님들을 상담하시면 학부모님들께 매우 강한 임팩트를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CEFR을 처음 듣는 순간부터 계속 공부하고 수십 번 강의를 듣고 수십 번 연습을 해서 상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CEFR을 처음 접하시는 원장님들은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충분히 검색해 보시고 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상담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CEFR에 대해서 짧게 안내한 영상을 틈틈이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 킹스 잉글리시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강의에 앞서서 맨 먼저 원장님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학원 사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장님들이 학관노에서 어느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일단 원장님 학원의 현재 포지셔닝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노하우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학원은 개업 준비 중인지 아니면 개원한 지 1년, 2년 정도 되는 학원인지 혹은 5년 정도 된 입소문이 난 그런 학원인지 그 이상으로 명성 단계에 있는 학원인지를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원은 유치원, 초등 중심 학원인지 아니면 초등, 중등 중심의 학원인지 중등, 고등 중심의 학원인지 어떤 타겟층의 분리가 먼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과 노하우를 대입하셔야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학원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맨파워 단계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원장님 학원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학원에 곧바로 신뢰를 주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파워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실 때에는 약 일주일 정도를 시범 수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머님 그냥 학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고요.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원하고 잘 매칭이 된다면 그때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일단 나를 믿고 학원을 등록해라 라고 강하게 상담자의 맨파워를 통해서 등록을 유도합니다. 학원을 개원한 지 약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학원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커리큘럼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 단계는 학부모하고 학생이 학원에 왔을 때 약간의 신뢰도가 있고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멘토와 함께 우리 학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서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 운영하시고 그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원장님 학원을 학생 학부모가 알고 있는 경우, 즉 명성 단계인 학원일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원 자체를 그냥 신뢰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에 대해서 맨파워가 어떤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는 명성 단계라고 합니다. 학원은 개인 맨파워 단계에서 커리큘럼 단계, 명성 단계로 진화하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들은 우리 학원이 어디에 포지션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시고, 그런 다음 어떻게 노하우를 대입할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원 성장 과정과 함께 원장님들이 또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학원 3요소의 균형입니다. 즉 학원이 강사, 커리큘럼, 행정이 3대3대3으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반 수행하는 마케팅이나 행정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게 되면 학원이 분명히 탄탄하게 운영되실 수 있습니다. 학원 3요소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원장과 강사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행정의 업무 분장과 강사의 업무 분장이 정확히 매칭이 돼서 돌아가면 되는데요. 일단 매월 행정에서 학사 일정에 대한 제반의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원장과 강사는 협력적으로 같이 업무 백업을 해주면 됩니다. 원장이 하는 업무는 보통 원생 모집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장과 강사의 이해관계는 원생 모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항상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원장은 커리큘럼을 혼자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커리큘럼을 시전하는 강사와 함께 논의해서 지금 학원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 그리고 업데이트를 항상 같이 논의하셔야 합니다. 강사가 하는 일은 원장과 합의한 업무 내용, 즉 서로 약속된 업무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냥 수업만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원생 모집을 목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학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즉 학생 학부모가 상담자를 통해서 진단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레벨 테스트고 처방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가 어떠한 수요로 학원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정확한 레벨 테스트, 진단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간별 처방, 커리큘럼이죠.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커리큘럼을 제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원장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경우는 다른 경우일 수 있겠지만 보통 강사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면 강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학생 관리하고 학부모 관리입니다. 일단 학생이 원하는 것은 재미고요.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이해관계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재미있게 실적을 내길 원하고 학부모님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실적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해야 할 일은 학생 핸들링과 학부모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원장하고 약속된 커리큘럼과 제반의 업무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잘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행정 쪽이나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들은 일단 노무 세무를 하고 시설 관리 등을 하십니다. 차량 스케줄 혹은 수업 시간표를 짜고요. 그리고 광고 마케팅을 할 거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학사 일정을 원장님이 기획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행정 업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원장님들이 기획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킹 시스템입니다. 학생, 학부모 고객은 상담자를 통해서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고요. 가르치는 사람 강사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는 상담 시에 약속되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강사한테 학생, 학부모가 넘겨진 채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강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나 업무 내용들이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지만 그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체킹 시스템입니다. 체킹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강의를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한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 학원에 충성도가 낮은 학생들은 변화를 주려고 휴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학원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학생들이 그 비대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해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학원을 찾아다니는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휴원 학생들이 원장님 학원으로 상담을 왔을 때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담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원 운영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온 시점부터는 신입상담 성공률이 약 95%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계속 듣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생, 학부모,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정리하는 것을 수십 차례 반복을 해서 상담 등록률을 매우 높게 올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의 경험담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저한테 맞는 상담법이지 시스템 노하우나 강사 관리 노하우처럼 어느 정도 정론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장님들은 그냥 제 느낌을 받아가시는 것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킹스 잉글리시의 레벨 테스트와 커리큘럼으로 상담을 하는데 만약 경쟁 학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학원 시스템을 세울 때 학원은 병원과 식당의 혼합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에 왔을 때 병원과 같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서 그 부분들을 채우러 왔거나 아니면 어떤 극한의 헬스케어를 받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원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어떤 내과 병원처럼 제가 감당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만 환자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헬스케어를 받으려고 온 우수 고객들, 즉 우수 학생들 또는 특목고를 준비한 학생들은
다른 기관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학원 사이즈가 커지고 동일 학년이 많아지는 시점부터는 모든 수요를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조차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1:1 과외 시스템을 붙여줬고요. 2, 3년 이상의 선행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특별반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연속성을 갖게 되면 학원이 오랜 기간 동안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범위의 고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수준의 고객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고 마지막으로 그 대상들이 학원을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즉 저희 식당의 음식이 금방 질리지 않도록 항상 메뉴와 레시피를 연구하고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요소 즉 백야 수업, 초등부 이벤트, 파티 등을 주기적으로 재미있게 진행하여서 학생 학부모가 높은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 이론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상담할 때는 마치 병원처럼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으로 이론을 세워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학원의 신입생 상담 기록부를 부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의 기본 정보를 적는 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상담을 왔을 때에는 보통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뭐야? 몇 학년? 학교는 어디? 집 주소 대충 알려주세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이렇게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서 기초 정보를 물어보면 혹시 학생이 편부모인지 아닌지 혹은 다문화 가정인지 주소 등으로 이 학생의 가정 형편 등이 먼저 파악이 됩니다. 학교도 미리 파악해 두면 우리 학원에 같은 학년의 친구가 누가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학원 이력에 대해서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길동아, 형이나 누나 있니? 동생은? 지금까지 다녔던 학원들을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이 질문까지 하면 학생들 대부분은 다녔던 학원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생들은 자기가 다녔던 학원이 공부방인지 학습지인지 아니면 러닝센터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요. 다녔던 학원이 영어 전문 학원인지 보습 학원인지조차도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어느 정도 질문을 변형해서 이 정보를 끌어냅니다. 공부방? 눈높이? 혹시 이름 기억나는 거 없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한 60-70%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개입해서 대답을 대신 해주십니다. 형제를 미리 알면 상담 시 형제 연계 등록도 가능할 수 있고요. 형제를 먼저 경험한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상담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이력을 정확히 파악을 해놔야 그 학원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그 학원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될 내용은 학교 성적과 어떠한 경로로 우리 학원에 왔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 잘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충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70점대, 80점대, 90점대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보면서 빈칸을 꼭 채웁니다. 영어 전문 학원도 수학 국사과 점수를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수학 국사가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영어도 빨리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고등부 영어 전문 학원에서도 진로 진학을 관리해 주거나 다른 과목 학원들을 협조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과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상담원 경로를 학부모님께 묻습니다. 길동이 학생이 친구 소개로 왔는지 아니면 어머님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왔는지
혹은 기타 광고로 오시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여쭈어봅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학생과 혹시 재원생과의 관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보를 들은 이후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마케팅할 때 방법과 지출 결정을 내리실 때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를 전부 취합한 상태에서 학생은 레벨 테스트를 보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학부모님과 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 학부모님의 이 상태를 관찰을 해보면 학부모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전부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하게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열려있는 학부모님께는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계속 디테일한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길동이 혹시 영어 유치원 다닌 적 있나요? 길동이가 영어 학원을 A학원, B학원을 다녔는데 혹시 그만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길동이 현재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길동이 영어 공부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길동이에게 무엇을 해주는 학원을 혹시 찾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길동이에 대해서 혹시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어머님께 계속 대화를 유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한 70-80%의 어머님들이 방언이 터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상담 기록부에 자세히 적어 내려갑니다. 어머님은 상담자에게 학생에 대한 깊은 정보를 주다 보면 학원에 약간 의지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 상담자와 어떤 동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도록 상담자는 상담을 잘 유도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상담자는 학부모님이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학부모님께 학원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은 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는 데 집중을 하시고 학원에 대한 자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레벨 테스트가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학부모님께 CFR을 잠깐 소개하거나 형제들에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 상담을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거나 학부모님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는 학부모님을 상담실이나 원장실에 두고 길동이 레벨 테스트 과정을 확인해 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과 필요한 대화를 한 이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학원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을 스스로 막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CFR 등급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국정교과서 레벨을 같이 섞어서 상담을 드리면 공감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약점 파악과 학부모의 수요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면 그 다음은 다른 학원이 우리 학원을 따라올 수 없는 저희만의 독창성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 다른 학원에서 상담 받아보셨을 때 혹시 국정교과서나 공인인증시험 레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둘 다 이렇게 안내를 받아본 적 없다고 하시거나 국정교과서 정도는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를 간간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부모님께 공인인증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머님, 성인은 토플이나 IELTS로 공인인증시험을 치릅니다. 공인인증시험이란 전 세계의 학교가 인정하고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인정하고 특히 길동이가 시험을 보게 되면 그게 성인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시험이 공인인증 시험인데 저희는 CEFR이라는
국제 언어 능력 평가 기준점으로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토플 결과지를 보시면 CEFR C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CEFR은 토플이나 IELTS처럼 전 세계의 공인인증 시험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입니다. 길동이는 이 A1 밑단계의 프리 A1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잘 이어가면 중고등부 입시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공인인증 시험과 연계되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캠브리지 시험이라는 건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그림은 A1 밑에 프리 A1 시험인데 들으면서 학생이 색칠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사진은 A1 테스트로 서로 다른 점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건데 날씨에 관한 비인칭 이슬 테스트하고 뭐뭇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을 표현하고 다리가 3개, 4개 이 3인칭의 단수, 복수 등을 스피킹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길동이한테 사진을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스피킹을 시켜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벌써 이 단계에서 막혀서 더 진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표를 보여주면서 다시 어머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길동이가 중학교 2학년 되기 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영어 실력인데요. 길동아, 이 5개의 사진을 보고 한번 한국말로 설명해 볼까? 라고 길동이한테 물어봅니다. 자, 길동아, 5개의 사진이 있는데 소년이 친구랑 생일 파티를 하죠? 그 다음엔 뭘 하지? 소년이 정말 갖고 싶었던 큰 옐로우 박스를 갖게 되죠? 그 다음은 소년이 너무 갖고 싶었던 드럼 세트를 갖게 돼요. 그 다음은 소년이 8시부터 드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소년이 10시까지 연습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방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아무거나 길동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쉬운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천천히 스피킹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하신 학부모님들은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황을 영어로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한국말도 왜 영어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병원처럼 학생의 기본 정보를 충분히 얻고 학생은 그 이후로 검사를 가고 레벨 테스트겠죠? 그 다음 학부모님께 학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물으면서 상담을 합니다. 학생의 레벨 테스트 결과를 보고 해당 교재를 보여주면서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이렇게 타 학원에서는 못하는 레벨 테스트 평가와 결과로 약 1년, 2년 후에 학생의 변화된 모습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약 3분, 5분 정도 안내 후 클로징을 합니다. 등록 클로징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학원의 성장 과정에 따라 멘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다 이런 정도로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실 때 학생에게 길동아, 우리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한 2, 3개월만 이렇게 공부해보고 재미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님께는 길동이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본 적이 없으니 한 2, 3개월만 시켜보시고 길동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한 3개월 정도 해보시면 어머님도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러한 멘트들을 잘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끔 클로징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방문 유형별 상담 노하우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여러 명이 같이 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절대 학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물으면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학부모님들은 보통 학생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와 학년, 그리고 원하는 학원 유형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을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영어 실력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여쭈어 봅니다. 보통은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CFR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언지만 하고 네이버로 나중에 검색해 보시라고 짧게 안내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원 그리고 대학에서 모두 알고 있는 영어 레벨을 어머님도 아시고 학생도 아셔야 이 학생한테 맞는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만약 정확한 레벨을 어머님도 모르시고 학생도 모르시면 학생 레벨에 맞는 정확한 커리큘럼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즉 어느 학원을 다녔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하시든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학부모님이 학생에 대한 레벨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커리큘럼을 세팅해서 교육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학생의 레벨에 대한 올바른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위기에 잘 맞춰서 찔러줍니다. 어쨌든 이 학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다시 보러 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할 정도만 간단하게 가볍게 건드려 줍니다. 그 다음은 원하시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대부분 몰려오신 학부모님들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 보통 영어를 영어답게 했으면 좋겠다, 내신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다 라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학년 학부모님들께는 지금 보이시는 질문지를 프린트해서 학부모님께 드리고 학부모님께 댁에 가셔서 학생에게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바로 스피킹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학원으로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초등부 저학년 학생들은 비동사, 일반 동사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시제 활용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학년 학부모님들께는 투부정사의 뜻, 부사의 뜻, 형용사의 뜻을 학생들이 편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학원으로 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레벨 테스트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약간 용어를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도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투부정사의 뜻이나 부사의 뜻을 학생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조바심을 상당히 느끼시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캠브리지 테스트 그림을 학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댁에 가셔서 아무 그림이나 사진을 학생에게 보여주고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해보라고 이슈를 던져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테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학생과 같이 내방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 학부모님들이 동시에 학원을 방문하셨을 때는 학원의 자랑보다는 개별적으로 그 학부모님들이 학생과 학원에 상담을 하러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저학년용, 고학년용, 그리고 중등부용의 질문지나 이슈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꼭 재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상담이 끝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이 연락처를 남기고 가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상담이 충실히 잘 진행이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었다면 부모님들이 별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학원을 나가십니다. 다음은 학부모님이 혼자 방문하셨을 때의 상담법입니다. 맨 처음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상담을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먼저 학생의 정보를 충분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후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학생과 같이 오셔서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신 후에 학원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다고 안내를 합니다. 저는 가급적 학생이 레벨 테스트를 보러 오지 않으면 학원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님이 어떤 학원을 원하시는지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정보만 취합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학부모님이 질문하는 것에만 대답을 하는 편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온 경우에는 초대한 친구와 신입 친구를 처음에는 같이 앉힙니다. 그리고 정보를 거꾸로 물어보게 되는데 원하는 학원, 즉 어떻게 우리 학원에 왔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학원에 오게 된 동기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한 친구를 보내고 1대1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성적, 학원 이력, 형제 등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기본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학생이 레벨 테스트를 한 후에 결제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학원을 의무적으로 방문하시도록 합니다. 바빠서 못 오시겠다고 한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도 시간 약속을 잡아서 꼭 학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상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학교 고학년 혹은 고등학생이라도 반드시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소개한 학생과 같은 시간 또는 같은 반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등급을 종종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벨 테스트 결과로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도 신뢰도를 얻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상담 내용은 학생의 레벨 테스트 결과에 대한 내용과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안내를 하는데 이 상담할 때 30-40%의 시간을 쓰는 내용은 바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길동이 나길동을 소개해서 학원을 오게 되었으나 어머님은 길동이를 보지 마시고 가길동을 보지 마시고 학원을 신뢰하셔서 학생이 친구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1-2년 정도 학원을 꾸준히 다녀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놓으면 소개한 친구가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하고 한두 달 단기 수강하는 경우를 비교적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원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레벨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수 언어의 레벨 테스트, 순수 언어와 입시 영어의 브릿지 레벨 테스트, 그리고 100% 입시 영어에 대한 레벨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순수 언어 테스트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의 인증 시험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국정 교과서 레벨도 같이 안내를 해야 되고 입시 영어가 언제쯤 완성된다라는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킹스 잉글리시가 제공하는 레벨 테스트는 순수 언어의 레벨 테스트와 중2 수준의 국정 교과서의 레벨을 평가하는 툴로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또한 순수 영어에 대해서 아주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캠브리지의 기출 문제로 A2까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레벨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A2 레벨 이후에 수능 영어까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머리 테스트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순수 영어와 입시 영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세컨더리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을 안내했다면 이제는 처방전, 즉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할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킹스 잉글리시 목동 본원에서는 신입생에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수치로 나오게 되면 그 수치에 준하는 각 요소의 교재들과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즉, 학생 학부모에게 교재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고 각 교재가 하는 역할, 그리고 어느 기간 정도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도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명쾌하게 학원의 커리큘럼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스타 교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질문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법도 배워야 되고 해당되는 어휘라든지 상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유도하는 책이 영스타 교재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작할 수 있고요. 영스타 5권, 6권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높은 레벨의 학생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영스타 책은 총 1권부터 6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권부터 6권 뒷면을 보시면 전부 CEFR 레벨과 캠브리지 테스트로 레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스타 1권부터 4권까지는 캠브리지 시험의 스타터 레벨에 해당이 되고요. 5권은 무버, 6권은 플라이어 레벨에 해당됩니다. 시중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원서 교재의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CFR로 레벨링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CFR은 이미 전 세계의 언어 학습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점입니다. 영스타의 가장 큰 장점은 화면에 빨간색 박스에 보이시다시피 해당되는 문법이 아주 이해하기 편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문법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문법 내용을 금방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1, 2, 3, 4, 5, 6권 전체에 스파이럴 실러버스, 즉 반복 확장형 문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학생이 한 번 배우고 까먹어도 해당되는 문법이 그 다음 진도, 그 다음 교재에 계속 반복 확장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확장형이라 함은 해당되는 문법 내용과 진도에 대해서 영스타가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그 동영상의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학습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상황도 같이 학습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 확장 되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학습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학생이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롤플레이를 하는 영상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이 바로 영스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Let me see. Now, where's the bookstor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습하는 진도에 대해서 화면과 같이 단어, 문법, 키 센텐시스, 그리고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질문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킹스 노트에 학생이 예습 복습을 하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놨습니다. 다음은 리딩 앤 오럴 프랙티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딩 앤 오럴 프랙티스는 빠르면 초등학교 4,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교재인데요. 마찬가지로 CFR 베이스로 레벨링이 되어 있고요. 실용영어와 입시영어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교재입니다. 모든 학원이 수업하듯이 리딩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리스닝을 통해서 학생이 딕테이션 하는 것은 거의 모든 학원들이 동일하게 하는 학습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리딩 앤 오럴 프랙티스의 장점은 배웠던 리딩 지문에 대해서 ABAB 다이얼로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이얼로그 내용을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저희 킹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A 역할, B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오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학생 얼굴과 컴퓨터 음성들이 녹화가 되고 그 녹화된 부분들을 다시 학생들이 보면서 발음 수정 및 자신의 회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The blue bird. The blue bird? Yes, it was originally white, but it became blue. How did it become blue? 킹스 보카, 즉 킹스 단어장도 CFR 베이스로 레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A1, A2, B1, B2로 레벨링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A1은 초등학교, A2는 중학교, B1은 고등학교, B2는 수능 영어의 단어 레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단어장은 3,000단어부터 6,000단어까지 그 레벨에 따라서 단어 암기량이 다르고 그 단어 학습법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킹스 잉글리시 목동 본원에서는 킹스 보카를 따로 한 타임씩 빼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외울 수 있을 정도의 단어량을 설정을 하고 단어 암기량을 조절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외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이 스펠링을 외우지 않고 그냥 단어의 뜻과 음가를 외워서 그 음과 소리 나는 대로 스펠링을 적을 수 있도록 유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스펠링을 따로 외우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만 스펠링을 적기 때문에 단어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저희 목동 본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냥 단어를 막무가내 외우라고 숙제를 내주지 않고요. 2달 내지 3달 정도를 단어 암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학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 즉 순수 언어에서 CEFR 기준으로 프리-A1, A1, A2까지 정말 탄탄하게 학습을 했다면 이후에 리딩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학습 방식이 리딩을 통해서 언어를 익히는 방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즉 A2까지 완성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많은 양의 리딩을 통해서 단어를 익히고 디베이팅을 하고 문법을 익히게 된다면 수능까지는 큰 문제 없이 연계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어권 문화의 미디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표현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만 있게 한다면 영어는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레벨까지가 저의 궁극적인 영어 교육 시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이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은 이미 영어 교육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리 A1과 A1을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A2까지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 도구 중에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가 바로 킹스 잉글리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킹스 잉글리시는 8개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레벨 테스트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 다 수업인 티칭 수업도 가능하지만 1대1 관리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개별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개인의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 A1, A1, A2까지 원장님께서 킹스 잉글리시를 통해서 잘 훈련만 시켜주신다면 입시 영어, 즉 수능 영어와의 연계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또한 매시간 질문 연습을 통해서 단순 암기가 아닌 소통의 연습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발음 교정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학 가서 영어를 배우게 된다면 어떠한 특정과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영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킹스 잉글리시는 문자를 통해서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을 연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실용 영어를 배우고 입시 영어까지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킹스 잉글리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문법 베이스를 통해서 그냥 유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 표현을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A2 레벨까지 정말 탄탄하게 훈련을 하고 그 이후로는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킹스 잉글리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킹스 잉글리시 사용료 안내입니다. 킹스 잉글리시의 프로그램 가맹비는 프라이머리 99만원, 세컨더리 9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프라이머리 라인업으로 가맹을 하시게 되면 영스타 1권부터 6권까지의 초도 물품을 받으시고 교육비를 포함해서 99만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원장님들께서 프라이머리를 가맹하면 세컨더리, 즉 리딩 앤 오럴 프랙티스를 주문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딩 앤 오럴 프랙티스 한 2권 정도를 샘플로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라인업으로 가맹을 하셔도 프라이머리 교재 주문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영스타 교재 1권을 추가 샘플로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킹스 잉글리시는 온라인 기본 사용료가 있는데요. 최소 월 사용 금액은 15명 기준으로 99,000원이고 그 이상의 인원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과금이 됩니다. 각 교재별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화면처럼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영스타와 리딩 앤 오럴 프랙티스를 한 2-3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에 1인당 과금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킹스 보컬 16권은 따로 판매하지 않고 PDF 파일로 제공해서 원장님들이 바로 인쇄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온라인 사용료와 교재 사용료를 합치면
월 평균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리고 최대 2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킹스 잉글리시를 처방전으로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원장님들께서는 2차 줌 설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경우에는 1대1 목동 본원 방문을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입생 상담법을 킹스 잉글리시가 제공하는 레벨 테스트와 커리큘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느낌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느낌을 잘 받아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담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부산의 원장님 한 분은 학생의 사주팔자를 보고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학원은 병원과 식당의 혼합체라는 논리를 세워서 시스템을 짜보면 학원의 기본적인 원리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학원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원장님 학원의 상태를 인지하시고 원장님과 맞는 상담법을 찾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중인 학생들을 많이 등록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처방으로 킹스 잉글리시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킹스 잉글리시 검색하시면 제가 유용한 동영상 자료들을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